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의 시작을 알리는 스포츠24 류지현입니다. 2008년 4월 26일 스포츠24가 첫 출발을 해 2014년 1월 25일 오늘로써 300회를 맞이했습니다. 스포츠24라는 이름으로 7년여의 시간을 달려왔는데요. 그동안 함께해준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300회를 맞이해서요. 특별한 분이 오프닝을 장식해주셨습니다. 더 이상의 수식어가 필요 없는 사람이죠. 1억 3천만 달러의 사나이 추신수 선수의 축하 멘트로 스포츠24 300회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2013년 12월 28일 추신수 선수가 텍사스 레인저스에 입단했습니다. 살아있는 신화가 된 추신수 선수, 스포츠24 300회를 위해 단독 인터뷰에 응해줬는데요. 추추 트레인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진짜 제 생애에도 이런 시간이 또다시 올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YTN 스포츠24가요 6주년을 맞이했어요. 300회 특집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말씀,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축하 메시지 먼저 한번 해주시면. 정말 모든 스포츠를 네. 생생하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소식을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전해드리잖아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 진짜 제가 야구 선수의 입장에서 정말 좋은 성적 계속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기고 앞으로도 뭐 500회, 네. 700회, 1000회까지 네.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텍사스 레인저스를 선택하신 게 뉴욕 양키즈도 있었지만 사실 선택했을 때 가족에 대한 이유도 있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네. 아빠로서의 앞으로의 계획, 남편으로서의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아무래도 운동을 그만두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든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거, 좋은 남편이 힘들 것 같은데 이제 한 팀에 정착을 하게 됐으니까 아무래도 떨어져 있을 때보다는 좀 더 저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는 게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희 애들도 많이 이제 정말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네. 나이이기 때문에 시즌 중에는 정말 잘 못해주지만 같이 있어주지 못하지만 비시즌 이제 시즌 끝나고 나서는 이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야기를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저는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남편 그리고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이제 텍사스 레인저스 가게 됐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텍사스가 이제 우승을 정말 노릴 수 있는 정말 강한 팀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에는 아쉽게 이제 플레이오프 첫 게임에 탈락을 했지만 올해는 선수들과 잘 호흡을 맞춰가지고 좋은 성적 내서 꼭 우승 반지 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나마 응원 많이 해주시고 건강하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만나본 추신수 선수,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선수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스포츠24도요,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어 더 재밌는 3인의 프리뷰 3세판 시간입니다. 먼저 농구 3세판부터 함께 하시죠. 오늘 낮에 열릴 남자 프로농구 3경기부터 분석해 볼 텐데요. 이경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농구가 5라운드에 접어들면서 6강 플레이오프의 윤곽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요. 네, SK와 LG, 모비스가 이제 치열한 선두 경쟁을 하면서 지금 누가 1위를 할지 또 2위를 할지 3위를 할지도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조직력을 앞세운 KT와 전자는 이제 선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팀이 아마도 4위와 5위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6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 사실상 최근 분위기는 오리온스 쪽으로 기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런 그 순위가 50% 이상 이런 구도로 정규리가 끝날 때까지 굳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하위권 팀들도 한번 분위기를 탄다면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경기에서도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주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하위권 팀들의 대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KGC와 KCC가 맞붙는다고요? 네, 먼저 KGC는 오세근과 김태수, 양희종 등 부산 선수들이 모두 돌아왔지만 쉽게 경기력을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떨어진 경기 감각과 또 자신감 결여가 문제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슈팅가드 포지션에 박찬희까지 군복무를 마치고 오는 29일부터 팀에 돌아오게 되면
2011-2012 시즌에 그 무섭던 우승 멤버가 사실상 다 모이게 되거든요. 마지막 반전을 노릴 수도 있겠지만 그 반전을 이루기에는 경기 수가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KCC도 최근 경기를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SK나 LG 등 강팀들을 상대로 아주 경기를 잘 풀어가고도 마지막 한 고비를 넘지 못해서 패하고 말았는데요. 지난 일요일 SK전에선 석점을 앞서고 있었는데 종료 4초를 남기고 김선영 선수에게 3점포를 허용하고 결국 연장에서 이제 무너졌고요. 또 금요일 LG전에서도 10점 이상 꾸준히 뒤지다가 동점까지 만들었는데요. 결정적인 턴오버가 나오고 또 마지막에 임지현이 던진 3점 슛이 불발되면서 또 한 번 땅을 쳤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다 보니까 이 폭발력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결정적인 실수가 나오면서 경기를 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허재 감독도 이 부분을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직 포기할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오리온스가 아직 사정권에 있으니까 한 번 정도 기회는 더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4라운드까지 상전적에선 KCC가 3승 1패를 앞서 있고요. 또 외곽슛 능력과 또 몰아치는 힘에서 앞선 KCC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네, 이경재 기자가 KCC의 승리를 예상해 주셨는데요. 다른 기자들은 어떤 의견을 주셨을지 함께 보시죠. KGC 한 표, KCC 두 표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먼저 두 표를 얻은 KCC의 장점부터 살펴보죠. 이경재 기자는 외곽 우세를, 이원만 기자 스피드와 3점슛 때문에 KCC의 승리가 유리하다고 했고요. 최홍석 기자 두 시즌 전으로 컴백하고 있는 KGC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엔 6연패에 빠진 삼성, 단독 1위를 달리다가 주춤하고 있는 모비스를 만납니다. 삼성 입장에선 이번 경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삼성도 최근에 KCC와 비슷한 처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경기, 두 경기 지던 것이 벌써 6연패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그 승부수로 동부에서 허버트힐을 데려왔는데 힐 선수가 부상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치료를 받고 이제 있었는데요. 지금은 괜찮은 상태라고 하고요. 이미 그 한 경기를 뛰었는데 아직은 동료들과의 호흡에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KBL에서 오랫동안 뛰었던 선수고 공격력만큼은 인정을 이미 받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너니건 있을 때보다는 득점력이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삼성의 문제는 앞선인데요. 베테랑 김승현이나 드래프트 전체 4순위를 꼽은 신인 박재현이 기대만큼 해주지 못하면서 이정석 혼자 분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패스 흐름이 전체적으로 좋지 못하다 보니까 공격력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대 모비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모비스가 단독 1위를 달리다가 SK와 LG에게 내리패하면서 위기를 맞았고요. 목요일 인삼공사전에서도 초반부터 끌려갔는데 가까스로 역전승을 하면서 일단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모비스도 썩 좋을 때의 모습은 아닙니다. 특히 양동근이 체력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고 또 벤슨도 결정적인 순간에 실책을 저지르는 경우가 아주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양동근이 부상당했을 때 나타난 이대정 선수가 이제는 2번 자리죠. 슈팅가드에서 주전 역할을 아주 또 잘해주고 있는 게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모비스가 올 시즌에 순위가 떨어지는 팀들을 확실하게 눌고 가는데 삼성에게도 4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승리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경재 기자는 모비스의 승리를 예측해 주셨는데요. 다른 기자들 어떤 의견을 주셨을지 함께 보시죠. 네, 기운 빠져도 호랑이면 호랑인가 봅니다. 3명의 기자 모두 모비스 승리에 공 3개 이상씩을 주셨습니다. 이경재 기자는 집중력의 차이라면서 역시 짧고 굵은 평 주셨는데요. 최용석 기자, 모비스만 만나면 꼬이는 삼성이라는 표현으로 이원만 기자, 용병 바꿔도 모비스는 버겁다라면서 모두 모비스의 우세를 점쳐주셨습니다. 네, 최영석 기자가 삼성은 모비스만 만나면 꼬인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꼬이는데 이런 말을 하나요? 네, 올 시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 4연패를 당하고 있고요. 4연패뿐 아니라 삼성이 모비스에게 현재 12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경기에 이제 지다 보면 선수들이 경기에 나서기 전부터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기 때문에 또 자신감 있는 경기를 펼치지 못하게 되는데 한 가지 해법이라면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초반부터 뒤지고 있으면 이런 팀 같은 경우는 이기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1쿼터부터 집중을 해서 좀 경기를 좀 앞서 나가는 경기를 펼쳐 그래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정신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6강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동부와 홈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죠. 승승장구하고 있는 LG. 오늘 경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동부는 이제 현실적으로 6강보다는 꼴찌 탈출을 목표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주성도 부상에서 돌아왔고 또 본인은 부상이라고 하지만 태업 의혹이 있었던 허버트 힐이나 또 힐의 역할을 잠깐 대체했지만 기량이 한참 떨어졌던 모스를 대신해서 더니건을 삼성에서 데려오면서 골밑에 좀 안정감도 더해지는데요. 하지만 농구가 어떤 큰 흐름의 경기이기 때문에 좀처럼 경기력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12연패를 당한 이후에 다시 최근에 10연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 선수들이 이춘희 감독도 얘기하지만 열심히 하지 않는 건 아닌데 자꾸 지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연패가 너무 길어지는 건 리그 전체를 봐도 좋지 않은 상황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좀 힘을 더 냈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번에 만나는 상대는 5연승의 신바람을 내고 있는 LG입니다. 목요일 창원체육관에 제가 다녀왔는데요. 프로농구단 10개 구단 최초로 홈 누적 관중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관중석이 5,300여 석 정도 되는데 팬이 6,3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서 경기를 지켜본 팬들이 100명 가까이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거의 매 경기 경기장이 꽉 찬 상태에서 홈 경기를 하다 보니까 선수들도 힘을 더 내는 것 같습니다. 최근 5연승에는 선두 싸움을 하고 있는 SK와 모비스전 승리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제퍼드 선수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칭찬했지만 국내 농구 스타일에 완전히 적응을 끝낸 그런 모습이고요. 김종규와 김실애, 문태종 등 득점 루트가 다양하다는 것이 LG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종규, 김실애 선수가 모두 젊다 보니까 이 게임이 자신의 뜻대로 안 풀릴 때 어이없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점만 잘 극복해낸다면 끝까지 정규리그 우승 싸움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요. 동부전에서 역시 연승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과연 LG가 연승을 어느 정도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3세판으로 미리 예측해 보시죠. 미리 보는 경기 3세판에서도 LG의 압승입니다. 이유도 가지가지였는데요. 이경재 기자 연승 바람을 근거로 최용석 기자 제퍼슨의 활약 때문에 이원만 기자 최악의 컨디션인 동부를 꼬집으면서 LG의 승리에 입을 모아주셨네요. 네, 3인의 프리뷰 3세판의 다양한 의견 잘 봤습니다. 지난주 예측 결과 계속해서 함께 보시죠. 삼세판의 묘미를 주기 위해 다른 기자들의 의견과 역주행했던 이경재 기자가 단단히 굴욕을 당했습니다. KT 전자랜드의 승리를 모두 틀렸고요. LG가 이긴 것은 맞춰주셨습니다. 다른 두 분의 기자는 세 경기 모두 적중했습니다. 이경재 기자님, 다음 주에는 정주행 함께해요. 네, 이경재 기자 참 아쉽습니다. 지난주 역주행 굉장히 당당하셨는데 만족하세요? 네. 결과? 만족 못하고요. 그러니까 네. 다들 이 3점포를 꽂았는데 저 혼자 이제 골대도 못 맞힌 슛을 던진 셈인데 역사적인 300회의 날 제가 이 기록에 흠집내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고 네. 정신력부터 가다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달 동안 긴 휴식기를 보낸 독일 분데스리가 오늘 일제히 후반기 리그를 시작합니다. 후반기에는 레버쿠젠과 마인츠, 아우크스부르크 등 세 팀의 우리나라 선수 2명씩 뛰게 되면서 축구 팬들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죠. 오늘 밤에 열릴 3경기 전망 허재원 기자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손흥민과 류승우 선수가 뛰고 있는 레버쿠젠과 강등 위기에 처한 팀이죠. 프라이부르크의 경기인데요. 함께 보시죠. 한 달 동안 긴 휴식기를 마친 독일 분데스리가가 오늘 일제히 후반기 리그를 시작합니다. 후반기에는 레버쿠젠과 마인츠, 아우크스부르크 등 이 세 팀에 우리나라 선수 2명씩 뛰게 되면서 축구팬들의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경기는 손흥민과 류승우 선수가 뛰는 레버쿠젠과 강등 위기에 처한 프라이부르크의 대결입니다. 프라이부르크는 강등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7경기에서 3승 5무 9패로 승점 10억 점을 쌓는 데 그치면서 18개 팀 중 16위에 그쳤습니다. 밑에 두 팀과 승점 차는 석점에 불과합니다. 최하위 두 팀이 강등되고 16위가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되는데 프라이부르크는 한두 경기만 더 지면 강등의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야말로 남은 시즌에는 매 경기 4화를 걸고 임해야 합니다. 공격에서는 역시 스트라이커 메흐메디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비인데요. 17경기에서 31골을 내줄 정도로 허약한 수비진이 레버쿠젠의 막강 공격력을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레버쿠젠은 전반기 내내 순항을 거듭했지만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그리 강하지 않은 두 팀, 프랑크푸르트와 베르더 브레멘에 연달아 0대1로 발목을 잡혔습니다. 치열한 선두 다툼을 펼쳤던 바이에른 뮌헨과의 승점 차이는 어느덧 7점까지 벌어졌습니다. 뮌헨의 전력을 감안할 때 선두 탈환은 거의 힘들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신 레버쿠젠으로서는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이 주어지는 3위를 사수해야 하는 입장인데요. 3위 뮌헨글라드바흐나 4위 도르트문트와 어느 정도 격차를 벌리고 있기 때문에 제 실력을 유지만 한다면 챔스리그 출전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손흥민과 류승우가 호흡을 맞출 수 있을지 더욱 기대되는 경기입니다. 레버쿠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프라이부르크 대 레버쿠젠의 3인의 프리뷰, 종합적인 평가는 어떨지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 손흥민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된 모습입니다. 특히 3명 모두 공 4개씩을 주면서 레버쿠젠을 팍팍 밀어주고 있는데요. 남장현 우측원 기자 직접적으로 손흥민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골을 기대해 주셨고요. 허재원 기자, 손흥민보단 강등권에 있는 프라이부르크의 전력 때문에 레버쿠젠의 승리 예상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엔 구자철과 박주호의 마인츠입니다. 코리안 듀오가 뛰는 팀 중 우리 선수들의 비중이 가장 큰 팀이죠. 상대는 중위권의 라이벌 슈투트가르트인데요. 허재원 기자의 전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번엔 구자철과 박주호의 마인츠입니다. 코리안 듀오가 뛰는 팀 중 우리 선수들의 비중이 가장 큰 팀인데요. 상대는 중위권의 라이벌 슈투트가르트입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전반기 마무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4경기에서 1승 3패로 부진하면서 순위가 10위까지 밀렸습니다. 최소한 유로파리그 출전권이라도 따려면 6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려야 하는데 승점 차이가 9점이나 나는 상황입니다. 차근차근 승수를 쌓으면서 격차를 좁혀나가지 않는다면 역전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1승 3패를 거둔 4경기에서 10골을 내줬습니다. 경기당 2.5골을 내준 셈이기 때문에 수비진의 정비가 절실합니다. 공격에서는 보스니아 특급 이비세비치가 시즌 9골로 제 몫을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루 막심, 티모 베르너 등 뒤를 바치는 공격형 미드필더들도 어느 팀에도 밀리지 않습니다. 상대팀 마인츠는 구자철이 합류와 함께 팀 전력의 중심으로 나섭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로 포진되면서 팀 공격을 전반적으로 조율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왼쪽 풀백 박주원은 대표팀에서도 호흡을 맞춘 적이 있기 때문에 소속팀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일본 대표팀의 오카자키 신지까지 마인츠는 3명의 아시아 선수를 주전으로 기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란히 시즌 8골을 기록하고 있는 오카자키와 니콜라이 밀러에게 구자철이 얼마나 날카로운 패스를 전달할 수 있냐에 이번 경기 승부가 달려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와의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난타전 끝에 마인츠가 3대2로 승리를 챙겼기 때문에 자신감도 충만합니다. 실제 전력은 백중세입니다. 어느 한 팀이 뚜렷하게 우세를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구자철과 박주호의 팀 마인츠가 이기리라고 응원해보겠습니다. 네, 허재원 기자의 전망 잘 들어봤고요. 이번엔 다른 기자들의 의견입니다. 함께 보시죠. 역시 프로의 세계는 냉정한 듯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은 허재원 기자와는 달리 다른 두 기자 슈투트가르트의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예측은 슈투트가르트의 승리지만 한줄평은 코리아 듀오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코리안 듀오 구자철 등을 언급해 주었지만 예상 마인츠에게 희망적이진 않네요. 지동원 선수가 6개월 뒤 활약할 팀과 현재 인대가 돼 있는 팀의 정면 맞대결입니다. 하지만 정작 지동원 선수 부상으로 복귀전이 미뤄질 것 같다고 하는데요. 허재원 기자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동원 선수가 6개월 뒤 활약할 팀과 현재 임대된 팀의 정면 맞대결입니다. 이른바 지동원 매치인데요. 하지만 정작 지동원은 부상으로 복귀전이 미뤄질 것 같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올 시즌을 마친 뒤 간판 공격수 레반도프스키를 떠나보냅니다. 그 빈자리를 대신할 선수가 필요했는데요. 이게 바로 2018년까지 지동원과 장기 계약을 맺은 이유입니다. 지동원은 올 시즌을 마칠 때까지는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활약하게 되는데요. 단지 이번 경기에는 부상으로 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죠. 전반기 마무리를 최악으로 망쳐버린 도르트문트로서는 휴식기 후에 첫 경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전반기 마지막 6경기에서 단 1승밖에 하지 못했고 무려 4패나 당하면서 4위까지 추락한 상황입니다. 모든 전력을 다해 승점 석점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지동원의 복귀전이 미뤄진 게 못내 아쉽습니다.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속팀은 지동원을 굳이 급하게 출전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마도 지동원의 분데스리가 복귀전은 다음 주말 베르더 브레멘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최근 5경기에서 진 적이 없는데요. 3승 2무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유로파리그 출전권을 노려볼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7승 3무 7패로 5할 승률을 유지하면서 승점 24점으로 8위인데요. 유로파리그 마지노선인 6위와의 승점 차는 불과 넉 점입니다. 홍정우가 수비진을 잘 지켜주고 안드레 한과 알틴톱의 쌍포가 가동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전반기 막판에 난조를 겪었지만 도르트문트가 휴식기를 통해서 전력을 재정비했을 겁니다.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지동원 선수가 앞으로 뛸 팀과 현재 뛰고 있는 팀 간의 대결 기대되실 텐데요. 3세판 예상으로 미리 만나보시죠. 지동원이 부상으로 쉬어도 도르트문트에겐 아무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공 4개씩을 주면서 도르트문트의 승리에 기대를 걸어주셨는데요. 3명의 기자의 의견이 일맥상통해 한 문장으로 연결해봤습니다. 휴식기 재정비 후 새 출발한 꿀벌 군단 도르트문트, 걱정은 접어두세요라는 한 줄평인데요. 3세판의 결론이 예상 적중으로 이어질지 바랍니다. 3인의 프리뷰 3세판의 다양한 의견 잘 봤고요. 지난주 예측 결과 계속해서 함께 보시죠. 지난주 3세판은 한마디로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였습니다. 3명의 기자가 3경기 모두를 맞추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덕분에 기자들은 9개의 동그라미를 보고 멘탈 정화가 됐을 것 같네요. 기자님들 이번 주도 고고싱! 지난주 해외 사이트 예상 결과입니다. 노리치 대 헐시티의 경기는 1대0으로 노리치가 이겨 예측이 엇나갔습니다. 스완지 시티와 토트넘의 맞싸움에선 1대3로 토트넘이 이기면서 전망이 적중했고요. 첼시와 맨유의 대결 3대1로 첼시가 승점을 쌓으면서 예측이 맞아떨어졌네요. 다음 주는 설 특집으로 스포츠24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추신수, 박찬호, 김병현 등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전설이 된 선수들이 뭉쳤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모두 뭉치게 한 힘, 이유가 궁금하시다고요? 궁금하시면 다음 주 스포츠24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입을 연 이유가 공개됩니다. 특집으로 꾸며진 스포츠24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